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택시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21회 국회의원 선거 평택시 갑선거구 후보자 토론회 사회를 맡은 아나운서 나경철입니다. 제21회 국회의원 선거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유권자 여러분께서는 후보자들이 가진 생각과 또 공약들은 무엇일지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계실 텐데요. 오늘 후보자 토론회가 우리 지역의 일꾼을 뽑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유권자 여러분께서는 이 시간 토론회를 통해서 제21회 국회의원 선거 평택시 갑선거구 후보자들은 누구이며 또 후보자의 공약과 정책은 무엇인지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토론회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 2에 의해서 평택시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고 SK브로드밴드 기남방송에서 중계해드립니다. 자, 그럼 먼저 후보자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21회 국회의원 선거 평택시 갑선거구에는 모두 2명의 후보가 등록을 했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 2, 제4항, 제3호에 따라서 후보자로 선정된 두 분을 모시고 진행합니다. 자, 그럼 두 분의 토론자를 좌석 순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토론자의 좌석과 발언 순서는 사전 추첨을 통해서 정해졌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자, 먼저 국민의힘 한무경 후보입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후보입니다. 네, 오늘 토론회는 먼저 각 후보자의 시작 발언을 들은 후에 사회자의 공통질문 3가지에 대한 후보자들의 답변을 듣는 시간 가질 예정입니다. 이후 각 후보자들이 공약 발표를 한 뒤 상대 후보자의 질문을 받고 답변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고요. 다시 사회자의 공통질문 2가지에 대한 후보자들의 답변을 듣고 상대 후보자의 질문을 받은 뒤 답변하는 시간으로 이어가고 마지막으로 각 후보자들의 마무리 발언이 있겠습니다. 특히 오늘 토론회는 각 질문별로 답변 시간이 다르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후보자들께서는 각 토론별로 미리 고지하는 발언 시간을 잘 들으시고 무대 앞에 설치된 타이머를 참고하셔서 발언 시간 잘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발언 종료 10초 전에는 예고의 의미로 녹색불이 켜지고요. 또 발언 시간이 종료되면 빨간불과 함께 마이크가 꺼지게 됩니다. 또 토론회가 진행되는 동안 후보자들께서는 상대 후보자를 비방하거나 또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등 위법한 발언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후보자 시작 발언을 들어보겠는데요. 발언 시간은 2분입니다. 시간 엄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국민의힘 한무경 후보 시작 발언 해주십시오. 존경하고 사랑하는 평택 동료 시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평택시 갑 국민의힘 후보 기호 2번 한무경입니다. 평택은 22년 전 초보 기업인 저를 조건 없이 품어주었습니다. 또 단단하게 연결게 해준 어머니와도 같은 곳입니다. 2002년 현 세계공단에 자동차 부품 공장을 설립했습니다. 이것이 발판이 되어 5천억 원대의 4개 계열사를 거느린 중견기업으로 성장시켜준 곳이 바로 이곳 평택입니다. 평택은 제 삶의 든든한 터전이자 고향과도 같은 곳입니다. 평택이 키운 한무경이 이제 평택을 키우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요즘 정말 많이 힘드시죠? 저 한무경이 시민 여러분의 무거운 짐을 나눠지겠습니다. 저는 한다면 해먹어야만은 능력 있는 실물 경제 전문가입니다. 힘 있는 여당 재선 의원으로 평택시 갑에 민생을 살리고 경제에 활력을 분명히 불어넣겠습니다. 지난해 집권 여당 간사로서 산업부 장관을 직접 설득해 평택에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을 이끌어냈습니다. 또 미래차 특별법을 제정해 평택 자동차, 미래자동차 산업 발전에 주춧돌을 놓았습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100만 대도시를 지향하는 저 한무경만의 비전과 전략을 분명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후보 시작 발언 해주십시오. 존경하는 평택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평택시 갑 국회의원 후보 기호 1번 홍기원입니다.
4년 전 시민 여러분의 성원 덕분에 부족한 제가 국회의원이 되어 평택과 국가 발전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기회를 가졌습니다. 다시 한번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윤석열 정권 지난 2년간 많이 힘드셨죠? 민생 경제가 코로나 때보다도 어렵다. 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고 금리도 오르고 가게에 손님이 없다.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다는 하소연을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은 국민의 절절한 아우성이 들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대파 가격이 875원이라는 말로 국민 마음에 상처를 주고도 반성할 줄 모릅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투표로 따끔하게 혼을 내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민생 경제가 정말 어렵구나, 서민이 너무 힘들구나 깨닫고 정신 차리지 않겠습니까? 저는 시민의 선택에 보답하고자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노력했습니다. 국토교통위원 4년 하면서 평택 시민의 최대 열망인 GTX-A와 신호선 평택 연장을 확정했습니다. KG 모빌리티로 이름을 바꾼 쌍용차 정상화를 위해 국무총리, 산자부 장관 등을 40여 차례 만나며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송탄 출장소와 고덕 신도시를 연결하는 지하차도 수건 사업도 구분응선을 넘었습니다. 송탄 출장소에서 여권을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송탄역 북부 출입구도 만들고 있고 카이스트 평택 캠퍼스 유치에도 힘을 보탰습니다. 성과로 능력을 입증한 홍기원에게 평택 발전 맡겨 주십시오. 더 큰 경험과 역량으로 더 큰 평택 발전 이뤄내겠습니다. 기원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후보자들의 시작 발언을 함께 좀 들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후보자들에게 드리는 사회자 공통 질문 순서입니다. 공통 질문에 대한 답변은 각 후보별로 1분 30초씩을 드립니다. 시간 꼭 지켜주시기 바라고요. 사전에 정해진 발언 순서대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공통 질문입니다. 개발 제한 완화 방안에 대한 질문인데요. 평택 북부 지역은 상수원 보호구역, 또 군사비행장 고도 제한 등 규제로 인해서 지역 개발에 현재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후보자들께서는 각종 규제로 인한 개발 제한을 완화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지를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후보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답변 시간 1분 30초입니다. 비행 고도 제한과 송탄 상수원 보호구역은 평택 북부 지역 발전에 가장 큰 장애가 되어 있는 대표적인 규제들입니다. 특히 고도 제한은 수십 년간 진행되면서 원도심 개발을 저해하고 또 시민들의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도 제한 완화가 필수적입니다. 저는 4년간 국회의원으로 일하면서 국방부 관계자도 만나고 또 국방부 장관을 만나서도 부탁을 하고 공군본부 또 공군작전사령부와도 협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고도 제한을 완화를 위해서는 일률적인 법 개정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부분적으로라도 제한이 완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것이 실현되지 않는다면 고도 제한 완화로 침해되고 있는 재산권 침해를 줄이기 위해서 용적률 완화나 건폐율 완화 같은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송탄 상서 보호구역은 시민들에게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유지해 왔습니다마는 최근 용인 남사에 반도체 국가 산단이 들어오게 되면서 상수원 보호구역의 일정 부분 조정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시민들에게 깨끗한 수지를 공급하고 또 상수원을 공급하면서 평택 시민들에게 혜택이 가는 방향으로 최대한 협의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네, 1분 30초의 시간이 지났고요. 이어서 국민의힘 한무경 후보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마찬가지로 1분 30초를 드립니다. 예, 평택시 갑은 70여 년간 약 60에서 70%가 대부분이 고도 제한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4년간 뭐가 달라진 게 있습니까? 여전히 우리 평택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규제로 인한 피해가 있다면 저는 제대로 보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직 여전히 부족한 상태이고요. 저는 기업인 출신입니다. 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각종 규제에 직면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요. 저는 어떻게 하면 규제를 풀지 끊임없이 고민해 왔고요. 그리고 규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도 저는 일의 실마리를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도 제한 문제, 그동안 평택시도 많이 노력했지만요. 문제 해결 방법을 저는 확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밑에서부터 풀어나가서는 절대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위에서부터 결정해서 아래로 저는 내려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집권 여당 재선 의원의 힘으로서 한미 협상 안건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협상 테이블에 올리겠습니다. 오래 기간 고통받아왔던 평택 시민의 피해를 미군에게 확실히 전달하고요. 그리고 한미 안보 동맹 차원에서 한미가 풀어내야 할 문제를 설득을 하겠습니다. 저 한무경 고도 제한 완화의 실마리를 반드시 풀어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보호구역 해제 문제는 이거는 분명하게 우리 평택 시민의 생존권이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정부가 나서서 직접 갈등을 조정하고 정부 재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자, 1분 30초가 지났기 때문에 마이크가 꺼졌습니다. 방법의 측면에서는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두 분 모두 규제 완화에 대한 의지를 좀 보여주셨는데요. 자, 이번에는요.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평택 지역 개발 및 인구 유입에 따라서 대형 유통업체가 많이 입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온라인 판매업체 성장과 또 MZ세대의 소비 패턴 변화에 따라서 지역 상권이 위기를 맞았는데요. 이 평택시 북부 지역의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후보자들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국민의힘 한무경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간 1분 30초입니다. 이 문제는 제가 국회 사법위 간사 시절에 어떻게 풀어야 될지 정말 많은 고민을 해온 문제입니다. 대형 유통업체가 들어오면 골목 상권이 붕괴된다는 우려는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평택도 대형업체가 장동동에 들어설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은 게 현실입니다. 현재 유통산업발전법에서는 대형 유통업체에 대한 규제를 통해 골목 상권을 보호하고 있는데요. 이 규제가 생긴 게 약 10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규제 효과를 분석한 자료를 보면요. 효과가 별로 없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형마트는 월 2회 1개월마다 의무 휴업을 하고 있는데요. 의무 휴업을 하는 날에 도리어 인근 상권의 매출이 줄어든다는 그런 통계 자료도 있습니다. 또 소비자 입장에서도 주말에 다양한 곳에서 장을 보고 싶은데 여러 가지 불편을 겪고 있다는 그런 소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이 규제를 푸는 대신에 마트와 시장의 상생 방안을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장 물건을 대형 마트에서 온라인으로 팔아주는 그런 여러 가지 상생 방안을 모색을 하고 있고요. 한무경은 앞으로 대형 유통업체와 골목 상권이 공존하고 우리 시민들이 보다 좋은 물건들을 편리하게 구입할 수 있는 그런 합리적인 방안을 꼭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공존과 상생 방안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이어서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후보의 답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 1분 30초입니다. 전통시장은 민생경제의 주체이자 민생 현장이기 때문에 반드시 활성화가 필요합니다. 전통시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첫째, 전통시장 자체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둘째, 대형 유통업체와 상생이 가능하도록 제도와 환경을 마련해야 됩니다. 전통시장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게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지역사랑 상품권입니다. 현 정부는 지역사랑 상품권 예산을 한 푼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민주당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작년에 6천억 원이 편성되었고 올해는 많은 애를 썼지만 겨우 3천억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통시장 상품권이 많이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는 시민들이 전통시장에 편하게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가장 아쉬운 것이 공영주차장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차를 세우기 힘들어서 많은 시민들이 이용을 꺼리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을 대폭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전통시장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 남부 이센터 유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좋은 결실을 보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 정부는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규제를 지난 1월 22일 폐지했는데요.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이 상생하기 위해서는 이 규제가 반드시 되살아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시간 딱 맞춰주셨습니다. 전통시장 상품권 그리고 주차 공간 확보에 대한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기업체 이전 및 부지 활용 방안에 관한 질문입니다. 옛 쌍용차죠. KG 모빌리티. 오랫동안 평택을 대표한 기업 중에 하나로 지역 경제 큰 축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최근 몇 년 전부터 KG 모빌리티는 공장 이전을 추진하고 있지만 부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후보자들께서는 공장 이전과 해당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한 해법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분 30초입니다. 우리 평택의 자랑, 평택 경제의 핵심인 지금은 KG 모빌리티로 이름을 바꾼 쌍용 자동차. 이미 평택 경제를 위해 큰 역할을 해왔지만은 40년 이상 된 시설 노후화 때문에 이 세계 자동차 시장 환경이 급변하는 현 상황에서는 그 경쟁력을 계속 유지하기가 한계에 부딪힌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난 3년, 4년 전서부터 현 공장 부지를 새로운 곳으로 이전해서 새로운 시설로 현대화하고 현 부지를 다른 용도로 개발하게 되면은 쌍용 자동차 KG 모빌리티의 향후 미래의 비전에 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논의를 해왔습니다. 현 공장 부지를 옮기기 위해서는 약 30만 평 정도의 부지가 필요한데 평택이 많은 개발로 인해 토지의 가격이 상당히 오른 상황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부지로 옮길 것인지 그리고 옮긴 이후에 거기를 활용할 것인지 아니면 기존 노후된 시설을 부분적으로 현대화하면서 경쟁력을 키워갈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지난 4년 전에도 저희 의원실과 평택시 쌍용차 노사가 노사민정 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그 문제를 논의해 왔습니다. 지금도 그러한 협의체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시 한번 노사민정 협의체를 구성해서 공장 부지를 이전하는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합니다. 네. 자, 1분 30초가 지났고요. 이어서 국민의힘 한무경 후보의 답변을 들어보겠습니다. 예, KG 모빌리티는 1954년 하동안 자동차 제작소로 시작이 된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역사를 가진 평택의 대표적인 향토 기업입니다. 우선 KG 모빌리티가 왜 이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미국이나 중국 등 주요 국가들은요, 전기차 시장을 두고 패권 경쟁이 치열합니다. KG 모빌리티도 미래차 시대에 대비해서 확장을 해야 되는데요. 공장 주변을 보면 북쪽은 고속도로로 막혀 있고 나머지는 주거 지역으로 확장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선 이지의 핵심은 이 공장 용지를 팔아서 생긴 수익으로 새로운 공장을 지어야 된다라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평택의 공장 부지의 조성 원가가 높아서 쉽게 이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평택시와 계속 협의 중이지만 제가 봐서는 쉽게 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기업과 노사와 시가 계속적인 협상을 통해서 이 KG 모빌리티 이전 지역을 가장 좋은 곳, 우리 평택시에 위치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힘을 더 보태서 우리가 정부나 또는 이 산업은행과 같은 정책금융기관도 힘을 합쳐서 이 KG 모빌리티 이전에 관해서는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이와 더불어서 산업을 담당하는 산업부와도 함께 논의하겠습니다. 네, 자 1분 30초가 지났습니다. 두 분 모두 협상과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 이런 견해를 좀 밝혀주셨고요. 아마 이제 제한된 시간이 조금 짧게 느껴지실 수도 있겠지만 시간 잘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후보자들의 핵심 공약을 들어보고 토론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 공약이야말로 후보자의 정책 방향을 판가름할 수 있는 중요한 척도가 될 수 있겠는데요. 후보자들 간 주장, 반론, 또 재반론을 통해서 정책을 비교 검증할 수 있는 효과적인 토론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공약 발표 시간은 2분 30초가 주어지고요. 또 상대 후보자는 공약을 들으신 후에 질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개별 질문, 또 보충 질문 시간 각각 30초씩 드리고 답변하는 시간은 1분 30초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한무경 후보의 공약 발표를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2분 30초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예. 제가 이게 잠깐만 조금. 자, 발언 시작부터 이제 시간이 가기 시작합니다.
예, 제가 평택갑의 공약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택갑의 이 규제를 굉장히 규제가 많은데요. 이 규제에 대해서 제가 확실하게 풀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평택시 갑의 규제를 푸는 방법은 제가 탑다운 방식이 버튼업 방식이 아니라 탑다운 방식으로 해서 제가 규제를 확실히 풀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평택시 갑을 경제첨단 도시의 중심으로 제가 거듭나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평택은 자동차 부품 공장과 글로벌한 반도체 공장과 그리고 수출을 할 수 있는 항만이 있는 유일한 도시입니다. 디트로이트도 아니고 슈투트가르트도 아닌 평택만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저는 장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동차 산업과 반도체 산업이 융합해서 새로운 글로벌한 산업으로 이끌 수 있는 저는 요건이 충분히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산업에서 저는 여러 가지 기술력을 가진 스타트업을 구성을 해서 한국형 실리콘밸리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평택시에 지금 현재 여러 가지 환경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 환경 문제를 저희가 환경부하고 확실히 논의를 해서 평택시가 가지고 있는 이 환경 문제를 환경부와 점차적으로 논의를 해서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논의를 해서 이 환경이 좋고 아이 낳기 좋은 그런 평택을 가꾸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평택시에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관광이 부족하고 있는데요. 평택시에 저는 K-팝이나 또는 관광을 육성시킬 수 있는 그런 문화를 조성해서 많은 사람들이 평택을 방문하고 평택에서 놀 수 있고 볼거리가 있는 그런 평택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평택에서 자라서 평택에서 일을 하고 평택에서 아이를 다시 교육시키고 다시 평택에서 지낼 수 있는 그런 좋은 환경의 평택을 만드는데 제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경제 첨단 도시, 그리고 환경 문제 해결, 그리고 관광 활성화 등등의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요. 홍기원 후보 질문하시겠습니까? 네. 시간 30초 드리겠습니다. 예, 질문하겠습니다. 한무경 후보님께서 고도 제한 완화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탑다운 방식을 말씀하셨습니다. 위에서 결정해서 밑에서 풀도록 하겠다 취지인 것 같은데 사실 고도 제한 문제는 비행 안전과 국가 안보가 걸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거거든요. 이걸 위에서 한다고 해결될 수 있을 것인지 사실은 안전 전문가들이 기술적으로 이게 괜찮다 해야 되는 거거든요. 또 맞춤형 고도 제한 완화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무경 후보 답변 1분 30초 동안 듣겠습니다. 예, 이 고도 제한 문제는 물론 그렇게 풀기가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쉬운 문제는 아닌데요. 지금 현재 평택시나 또는 홍기현 의원께서 이때까지 이 고도 제한을 풀기를 위해서 지금 국방부하고 이렇게 만나셨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제가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까 2023년 11월에야 국방부 장관을 한번 만났고요. 그리고 공군본부 회의를 한 차례 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저는 고도 제한이 풀리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미군과의 협상하는 테이블에 이 고도 제한을 문제를 올려놓고 미군들에게 지금 현재 고도 제한의 문제에 대해서 저는 충분하게 미군과의 협상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저는 미군과의 소통이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지금 고도 제한을 완화를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시청에서도 이 고도 제한 완화에 대해서 고도 제한 완화에 대한 어떤 모델을 건물을 짓는데 두 가지 지금 현재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제시를 해가지고는 고도 제한 문제를 푸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저는 미 연합사와 같이 이 고도 문제를 푸는 것이 가장 저는 합리적인 문제, 합리적으로 풀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미군 측과 적극적으로 협상을 해서 이 풀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홍기원 후보 보충 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저 고도 제한 완화를 위해서는 미군보다는 우리 공군의 입장이 훨씬 더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 질문 드리겠는데요. 후보님의 공약 내용을 살펴보면
평택지원특별법에 관한 사항이 없습니다. 평택지원특별법은 평택 발전에 가장 큰 역할을 했고 평택 시민의 관심이 가장 큰 법인데요. 이 법이 조만간에 일몰제로 인해서 종료가 됩니다. 이 평택지원특별법에 대한 공약을 포함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좀 궁금합니다. 네, 자, 평택지원특별법에 대한 질문해 주셨는데요. 1분 30초 동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평택지원법은 미군 이전에 따라서 우리 평택 지역에 여러 가지 그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법입니다. 그래서 이 평택지원법은 우리가 처음에는 상시법이 아니라 매해 이렇게 연장을 하는 그런 법으로 되어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도 평택지원법은 그때 한 번 더 연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곧 이제 일몰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또다시 연장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아니면 우리가 여러 가지 논의를 통해서 이걸 뭐 상시법으로 만들 수는 있는데요. 근데 이게 특별법이기 때문에 상시법보다는 계속 기간이 완료되면 다시 재연장 이렇게 해서 이 평택 특별지원법을 통해서 우리 평택 전체에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30초가 남았는데 마칠까요? 알겠습니다. 자, 한무경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 두 번의 질문 그리고 두 번의 답변까지 들었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후보의 공약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시간 2분 30초입니다.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평택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뜨거운 도시입니다. 평택에 산다는 것만으로도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 7대 분야 발전 전략과 분야별로 구체적인 사업들을 제시하였습니다. 첫째로는 교통행복 평택 시대를 열겠습니다.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평택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는 교통망 확충입니다. 국토교통위원으로 4년간 일하면서 기틀을 마련했던 GTX AC 노선 평택 연장은 시민 부담을 최소화하고 조기 개통하는 것이 중요한데 제가 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송탄 출장소 고덕 신도시 연결하는 지하차도, 남사진이 IC 서울 방향 진출입로, 송탄역 북부 출입구 신설 등 이러한 문제들을 꼭 실현하겠습니다. 둘째로는 구도심 발전의 최대 장애인 고도 제한 완화와 용적률 완화를 지속 추진하고 공영주차장을 대폭 확대해서 신구 도심 간의 균형 발전을 이뤄내겠습니다. 세 번째로 아이 키우기 좋고 안전한 도시를 위해 야간 휴일 진료가 가능한 달빛 어린이병원을 북부 지역에도 유치하겠습니다. 또한 분만 소아 진료가 가능하도록 의료기능을 확충하고 지능형 방범 CCTV 등 안전시설을 확대하겠습니다. 청소년 및 교육 지원 정책도 세심하게 챙기겠습니다. 고덕 국제 신도시 내 국제학교 설립에 속도를 내겠습니다. 제가 대표 발의해서 통과된 평택지원특별법은 국제학교 설립 시에 조성원가 이하로 토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해서 국제학교 설립에 박차를 가하게 됐습니다. 평택시와 함께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신규 선정도 추진하겠습니다. 평택을 문화와 예술, 체육, 환경의 중심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평택은 놀거리, 볼거리, 즐길거리가 부족합니다. 이를 확대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불악산 흔치 휴게소를 주민 편의 문화 공간으로 만들고 지역마다 맨발 걷기 황토길 산책로를 조성하겠습니다. 하북 체육시설 사업을 종합 레포츠타운으로 확대하고 반려동물 테마파크도 확충하겠습니다. 평택을 교통이 행복한 곳, 아이 키우기 좋은 곳, 안전한 도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교통과 또 아이 키우기 좋은 곳, 또 안전한 도시 이렇게 요약을 해 주셨습니다. 자, 한무경 후보 질문하시겠습니까? 네, 홍 후보님, 지금 제가 질문 하나 하겠는데요. 지금 세계적으로 전기차 보조금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최근에 환경부는 2024년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정책을 집적도가 낮은 LFP 배터리에 대한 보조금을 축소하기로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KG 모빌리티가 내놓은 전기차가 이 LFP 배터리를 탑재해서 보조금 축소가 불가피한데요. 이 지역의 현역 국회의원으로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하실 거고 앞으로 어떻게 풀어나가실 건지요? 네, 전기차 보조금에 대한 질문 해주셨습니다. 홍기원 후보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1분 30초입니다. 향후 세계 자동차 시장은 전기차, 수소차, 자율주행차가 대세입니다. 그래서 지금 KG 모빌리티도
전기차를 양산을 시작했고 앞으로 그쪽으로 발전시켜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쌍용차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미래형 자동차 시장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야 될 것입니다. 한무경 후보님께서 질문하신 전기차 보조금 축소, 아마 그 중에서도 LAP 배터리 보조금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현재 자세한 내용을 알지 못합니다. 좀 더 파악을 해서 우리 KG 모빌리티가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그리고 향후에 좀 더 잘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네, 한 후보님 보충 질문하시겠습니까? 예, 홍 후보님 지금 현재 평택시가 고도 제한 완화를 위해서 어떻게 추진하고 계시는지 아실 텐데요. 지금 현재 시는 신장동 2개의 건물에 대해서 군 당국에 가상 건축 심의를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후보자님 지금 평택시 이 해결 방식이 맞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앞으로 어떻게 풀어나가실 계획인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셔야지 우리 이 평택의 이 고도 제한에 대한 문제가 좀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해법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도 제한 완화 문제 해결 방법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1분 30초 드립니다. 예, 고도 제한 완화 문제는 우리 평택 북부 지역 주민들의 수십 년 된 수건 사업입니다. 그 얘기는 그만큼 그 문제를 풀기가 어렵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저도 법을 개정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임기 초서부터 고도 제한을 규정하고 있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을 검토하고 또 국방부 실무자들과도 의견을 나눴습니다마는 이 법을 개정하는 것은 평택 북부 지역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에 적용되기 때문에 쉽지가 않다. 그리고 비행기의 고도 제한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도 통일된 규범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쉽지가 않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지금 우리 의원실과 평택시는 용역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부분적으로라도 고도 제한을 완화할 수 있을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수년째 용역 작업을 진행해왔고 그 중간 결과를 가지고 공군 작전사령부나 공군본부, 국방부와도 협의를 진행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부분적으로 고도 제한을 추진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또 실현 가능한 방안이다. 이 방안이 반드시 승인될 수 있도록 통과될 수 있도록 군 측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부분적 고도 제한 완화 추진이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후보자들의 다양한 공약을 들어보고 또 공약에 대한 다른 후보자의 질문과 답변까지 이어서 들어봤는데요. 자, 이번 순서는 다시 후보자들에게 드리는 사회자 공통질문 순서입니다. 이 공통질문에 대한 답변 각 후보자별로 1분 30초를 드리고요. 시간 꼭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대 후보자는 이 공통질문에 대한 후보자의 답을 들으신 후에 또 보충 질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충 질문 시간 30초 드리고요. 답변 시간은 마찬가지로 1분 30초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공통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구도심 활성화 방안에 관한 질문입니다. 평택시는 권역별 신도시 개발에 따라서 구도심과의 불균형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구도심 상권 쇠퇴와 인프라의 부족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는데요. 구도심 활성화 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국민의힘 한무경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간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평택시 갑이 오랜 교제로 성장이 더디고 있습니다. 특히 구도심은 이게 슬럼화가 가속화가 되고 있는데요. 도대체 지난 4년간 뭐가 달라졌는지 제가 참 궁금합니다. 구도심이 과연 바뀐 게 있습니까? 저 너머 고독 신도시에 올라가는 고층 빌딩과 아파트를 지켜보면서 바라보는 뭐가 있습니다. 구도심을 싹 바꾸려면 재건축, 재개발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고도 제한으로 사업 수익성이 사업 수익이 나지 않고 있는 상태인데요. 저는 우선 고도 제한을 완화해 고층으로 지을 수 있게 하겠습니다. 또 철도 지하화를 통해서 사업 면적을 확대하겠습니다. 고도 제한은 한미 협상 아젠다로 논의에 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철도 지하화 특별법과 윤정부에서 추진하는 철도 지하화 사업에 송탄역에서 평택역까지 포함시키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상에 있는 철도를 지하로 옮기고 그 위에 생기는 부지는
고밀도로 개발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구도심의 재건축, 재개발이 가능합니다. 저는 싹 바꾸겠습니다. 신도시에 버금갈 정도로 평택시 갑의 구도심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평택시 갑 시민 여러분, 한무경에 하면 가능합니다. 한무경에 하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평택시 갑의 이 문제를 가지에 대해서 면밀하게 공부를 하고 있고 또 정책을 내겠습니다. 네, 자, 같은 주제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후보의 답변을 들어보겠습니다. 시간 1분 30초입니다. 예, 신도시 개발에 따라서 구도심 주민들의 상대적인 박탈감이 큰 상황입니다. 그래서 신구 도심이 함께 상생하는 그러한 균형 발전이 평택 북부 지역 주민들의 열망입니다. 저도 한무경 의원님이 하신 말씀 중에 고도 제한 완화나 또는 건폐율, 용적률 완화와 같은 방안을 통해서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하는 생각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을 합니다. 쉽지 않은 문제이기는 하지만 함께 노력해서 그걸 실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신구도심이 함께 발전하기 위해서는 신구도심 간의 교통망 개선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신구 도심 간의 인적인, 물적인 교류가 활성화되어야 상호 간의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서 발전이 촉진될 수 있습니다. 제가 구도심의 핵심 지역인 송탄 출장소 앞에서 고덕 신도시까지 연결되는 지하차도를 꼭 개통하고자 노력했던 중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구도심은 오래전에 개발되었기 때문에 공영주차장이 굉장히 부족해서 활성화되는데 문제가 큽니다. 신도시보다는 구도심에 더욱 많은 재원을 투자를 해서 공영주차장을 대폭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토부에서 추진하는 도시개발사업, 공고사업을 많이 따낼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자, 구도심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자, 한무경 후보,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후보에게 보충 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네. 홍 후보님, 4년 전 집권 여당 힘으로 평택시 갑을 발전하겠다고 공약을 하셨는데요. 근데 평택시 구도심 문제 당연히 챙겼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땠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은요, 평택시 갑의 지난 2020년 인구와 현재 인구를 비교했습니다. 세교동, 송탄동, 지산동, 신장 1동을 빼고는 모든 인구가 최대 11%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현재 기존의 인프라들이 점차 약해지고 있습니다. 예, 30초의 시간이 흘렀고 인구 감소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이에 대한 답변 1분 30초 동안 듣도록 하겠습니다. 평택 북부 지역에서 인구가 감소한 것은 면 지역인 서탄면, 진이면이 있고요. 또 신장 2동 인구가 일부 감소했습니다. 그렇지만은 나머지 지역은 대부분 인구가 증가했습니다. 특히 진이면 지역의 경우는 수년째 묶여있던 가곡지구 개발 사업이 궤도에 오르게 되면서 향후 몇 년 내에 1만 명의 새로운 거주단지가 조성이 되게 될 거고, 그렇게 되면 인구가 현재 12,000명에서 22,000명으로 대폭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또 북부 지역에 있는 송북동에도 지금 주택단지가 개발되고 있고 해서 향후 몇 년간 인구가 늘게 될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인구가 느는 것이 그 지역 개발이 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동치로 할 수는 없습니다. 인구가 느는 것도 시장 활성화 또는 지역 활성화에 도움이 되겠지만은 보다 좋은 교육이나 문화나 체육, 복지시설이 많이 들어갈 수 있어야, 그래야 시민들의 복지도 향상되고 또 지역 개발을 체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통 인프라 또 주차장 인프라가 많이 부족한데 이런 것들이 보충이 되면 북부 지역 주민들도 상대적인 박탈감, 소외감을 해소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같은 질문에 대해서 홍 후보님, 한무경 후보께 질문해 주시겠습니까? 예, 저 한무경 후보님께서 좋은 공약들을 많이 내세웠습니다. 그러한 사업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러한 사업들이 좋은 사업들인지 제가 잘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건데요. 이 평택지원특별법은 평택이 최근 10여 년간 결정적으로 발달하는데 큰 역할을 했던 법입니다. 근데 그러한 법에 대해서 공약집에 포함이 안 됐다는 게 좀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자, 평택 지원 특별법에 대한 이야기 다시 한번 해주셨습니다. 1분 30초 답변 시간 드립니다. 예, 평택 이전 미군 이전 평택 지원법은요. 공장 총량제나 또는 학교 국제 신도시 등에 대한 규제 특례나 제정을 담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평택 지원 특별법은 우리 평택시에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법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홍기현 의원께서는 이게 일몰되면 어떻게 하냐 아까도 물었었는데요. 이 일몰이 되면 계속 연장을 하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연장을 계속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평택 이전 특별지원법은 반드시 우리 지금 현재 평택시에서는 굉장히 필요한 법입니다. 그래서 수도권 규제 완화, 그리고 이전 지역 주민의 지원 강화, 그리고 지역개발 계획 수립 및 시행, 국가 재정 및 특례 규정, 이런 정말 우리 평택시에 필요한 내용이 담고 있는 법이기 때문에 제가 미군 이전 평택 지원법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도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평택 지원 특별법에 대한 답변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5번째 공통 질문을 좀 드리겠는데요. 저출생 문제 종합적인 해결 방안에 관한 질문입니다. 통계청의 2023년 출생 사망 통계에 따르면요,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 0.72명으로 나타나서 OECD 회원국 중에 최저 수준 기록했습니다. 그 여파로 전국의 초중고 학령 인구는 물론이고 이 생산 가능 인구도 급속히 줄어서 국가 소멸 위기까지 거론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서 출산과 양육 지원 정책, 또 일자리, 주거 문제 등 사회 구조적 측면까지 고려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할 텐데 인구 절벽 시대 각 후보자의 저출생 해법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간 1분 30초 드립니다. 예, 작년 4분기 우리나라 출생률이 0.65명까지 떨어졌고 OECD 38개 국가 중에 출생률이 0명대인 국가는 한국이 유일합니다. 출생률 하락이 지속되면은 국가 경쟁력 유지에도 타격이 오고 향후 고령인구 부양에도 큰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대한민국이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현안 과제가 저출생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 공약집에 의정활동 첫 번째 항목이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 대책으로 되어 있고 민주당 차원에서도 핵심 공약으로 저출생 종합 대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향에서 해법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먼저 젊은 부부의 육아 부담, 즉 경제적 부담과 사회적 부담을 덜어줘야 됩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남성 육아휴직 강화, 주택 마련 부담 축소 같은 패키지 입법 대책이 필요합니다. 또 하나는 출산으로 인한 경력 단절 등이 실질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단순 지원금이나 육아 개선 대책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안전한 분만 인프라도 구축하고 출산 전후에 복합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서 출산이 이전 삶과의 단절이 아니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사회가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육아 부담을 줄이는 방안, 그리고 경력 단절 문제 해결 방안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고요. 이어서 같은 주제로 국민의힘 한무경 후보의 답변을 들어보겠습니다. 1분 30초입니다. 네,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전례 없는 저출산으로 국가의 소멸론까지 대두되고 있습니다. 국가입법조사처에서 자료 통계를 보면요, 2750년에 우리나라가 소멸된다는 그런 통계도 있습니다. 2023년 연간 출산율이 0.72명이었는데요. 지난 4분기에 출산율이 0.65명으로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려면은 우리가 엄청 많이 고민을 해야 됩니다. 먼저 젊은 세대들이 결혼하고 아이를 낳는 것이 혼자 사는 것보다 더 나아야 된다라는 그런 인식의 전환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은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 것이 개인적으로 오히려 더 불행하다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결국 저출산 해법은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 키우는데 우리 사회 공동체가 모두 나서서 육아를 분담해야 된다는 의식 구조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의힘은 이러한 보육 시스템을 만들고자 온종일 돌봄 지원하는 늘봄 학교를 초등학교 전체로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과 가정에 양립할 수 있는 사회적인 인식이 필요해서 출산 시 부모의 육아휴직을 3년으로 되고 있는데요. 이 3년을 좀 더 강화를 해야 되고, 그리고 육아휴직 1년에
1년에는 유급이 되지만 2, 3년에는 무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급 제도를 좀 더 유급으로 바꿔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인식의 전환, 그리고 일가정 양립에 관한 이야기 해 주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후보자들의 보충 질문이 있도록 하겠는데요. 자,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후보님, 국민의힘 한무경 후보께 보충 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그 평택 지원 특별법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는데요. 그 법은 이미 3차례나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26년에 만료되기로 되어 있는데 그 법의 혜택을 받게 되는 그러한 여러 정책들이 이미 대부분 시행이 됐고 또 그 법에 근거해서 평택시가 18조 8천억 원을 지원받았는데 그 예산도 다 사용을 마쳤기 때문에 또 향후 추가 연장하는 것이 필요하느냐 하는 것에 대한 이견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네. 아까와 비슷한 질문인 것 같은데 한무경 후보님 답변해 주시죠. 예, 미군 이전 평택 지원법으로 약 18조 원의 많은 예산을 받으셨다고 했는데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 미군 이전 평택 지원법으로 평택시 갑만을 두고 봤을 때요. 저는 받은 혜택이 뭐가 있느냐 도리어 되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재선으로서 제가 국회에 들어가게 되면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평택시 갑의 발전을 위해서 저는 미군 이전 평택 지원법을 더 꼼꼼히 볼 것이고요. 그리고 평택 갑을 위해서 우리가 이 법을 어떻게 활용해야 될 것이고 이 법을 개정이 필요하다면 어떠한 내용이 개정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심도 있게 봐서 이 법을 통해서 저는 평택시 갑의 발전에 좀 더 중점을 두고서 보고자 합니다. 예. 자, 한 후보님 보충 질문 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그 구도심의 슬럼화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했는데요. 지금 보면은 우리가 중앙동, 서정동 이런 쪽은 굉장히 인구가 지금 감소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존에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기존 인프라가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많이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는지. 네, 홍 후보님 답변 듣겠습니다. 예, 중앙동과 서정동의 인구 변화는 기존의 오래된 주택단지를 재개발, 재건축하는 과정에서 생긴 일시적인 현상이고요. 제가 4년 전에 국회의원이 된 이후에 가장 역점을 둔 분야가 바로 교통 인프라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송탄 출장소에서 고덕 신도시로 가는 지하차도는 10여 년 된 소건 사업인데 제가 열심히 노력한 끝에 이제 구분응선을 넘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또 중앙동이나 서정동에서 서울로 가는 그 광역버스도 제가 있으면서 여러 개를 신설을 했고 또 국토부에서 관장하는 대통령령을 수정하도록 해가지고 이제 고덕에서 출발하는 광역버스도 기존에는 이용할 수 없었던 송탄 IC를 통해서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토교통위원으로 4년간 일하면서 가장 많은 기여를 한 게 무엇이냐 시민들께 여쭤보면은 아마도 교통 분야에 있어서 큰 역할을 했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또 송탄역의 북부 출입구를 신설하는 문제라든지 또 이 북부 지역 주민들이 서울로 갈 때 현재는 오산 인터체인지를 이용해야 하지만 향후 제가 노력해서 남사 진이 IC에 서울 방향 진출입로를 만들게 되면 그 부분에 있어서도 큰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홍 후보 답변까지 들어봤습니다. 두 후보에게 공통 질문 방금 전에 이제 5개째 드렸는데요. 그에 대한 답까지 들어본 뒤에 후보자들의 보충 질문과 답변까지 들어봤습니다. 마지막은 사실 저출생 문제 관련 공통 질문이었는데 다른 주제로 또 질문과 답변을 주고 받으셨습니다. 자, 후보자 간 토론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제 토론 벌써 좀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시간이 굉장히 좀 빨리 갔네요. 오늘 토론한 내용에 대해서 강조하고 싶거나 또 미처 못다 하신 말씀이 있으시다면 맺은 말로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발언 시간은 한 분당 2분씩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후보 마무리 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평택 시민 여러분, 4월 10일은
윤석열 정권 2년을 심판하는 날입니다. 어려운 민생 경제 돌보지 않고 서민들의 힘겨운 하루하루를 외면하고 있는 윤석열 정권에게 매서운 회초리를 들어주십시오. 공정과 상식을 내세우고 집권한 정권이 대통령 가족은 예외로 하는 불공정한 법 집행으로, 중대 범죄 피의자를 대사로 임명하는 외교 참사로 공정과 상식을 무너뜨렸습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대통령은 국민에게 봉사하는 자리임을 깨닫게 해주셔야 합니다. 존경하는 평택 시민 여러분, 평택 발전을 위해서는 앞으로 4년이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기초를 놓았던 GTX A와 C 평택 연장 가만히 있는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시민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조기 개통을 이뤄내고 교통 행복 시대를 실현할 사람, 저 홍기원이라고 자부합니다. 저는 4년 전에 작은 약속도 소중히 여기겠다, 부끄러움을 아는 정치인이 되겠다, 시민과 국민만 바라보고 일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지난 4년간 이 세 가지 다짐을 늘 가슴에 새기면서 일했습니다. 이번에 저를 선택하여 주신다면 초심을 잃지 않겠다는 다짐을 더해서 더욱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평택시 갑의 국회의원이 홍기원임을 자랑스럽게 말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 노력하겠습니다. 평택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평택의 중요한 현안을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는 사람, 또 소신 있는 정치인 홍기원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국민의힘 한무경 후보 마무리 발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평택 동료 시민 여러분, 21대 국회는 정말 달라져야 합니다. 뼛속까지 혁신으로 모든 것이 싹 바뀌어야 됩니다. 지금 민주당은 출범한 지 2년밖에 안 된 윤 정부를 심판하자고 합니다. 당대표가 나서서 탄핵하자는 말을 서스럼없이 하고 있습니다. 21대 국회에서 과반이 넘는 의석을 가진 야당은 어떠했습니까? 민생은 나 몰라라 하고 당대표 방탄에만 몰두했습니다. 이번 총선은 나라를 흔들고 국민을 네 편 내 편으로 갈라친 거대 야당에 대한 심판이 먼저입니다. 우선 평택시 갑은 어떻습니까? 4년 전 집권 여당임을 내세워 선택받았지만 나아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시민 여러분,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두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평택 갑을 올가맨 오래된 규제, 저 한무경이 기업가 정신으로 반드시 풀어내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문제를 풀려면 힘 있는 여당의 후보가 당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물경제 전문가의 능력을 발휘해 민생경제 반드시 되돌려 놓겠습니다. 좋은 일자리 많이 만들겠습니다. 저 한무경 평택갑을 평택의 중심으로 다시 돌려놓겠습니다. 잃어버린 자존심도 꼭 찾겠습니다. 저 한무경 앞으로 평택 시민 여러분과 함께 나란히 걸어가겠습니다. 무거운 짐을 나눠 가지겠습니다. 평택에 뼈를 묻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의지를 담은 두 후보의 마무리 발언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유권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토론이 유권자 여러분들의 후보자 선택에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자,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입니다. 시민이 주인으로서 더 건강한 우리나라를 가꿔갈 지역의 일꾼들을 뽑는 날인데요. 유권자 여러분들은 투표일에 소중한 한 표 꼭 행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선거 당일에 투표가 어려우신 분들은 별도의 신고 없이 4월 5일과 6일 이틀 동안 사전 투표도 가능합니다. 60여 분간 활발한 토론을 펼쳐주신 두 후보자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평택시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평택시 갑 선거구 후보자 토론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